얼마 전에 올렸던 한국 생활을 포기하는 이유라는 영상의 댓글 중 이런 질문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이유 말고 내가 한국 생활을 포기하고 이민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단순한 호기심에 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왜 한국을 떠나려고 하냐는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고민하는데 거의 3개월이 걸린 것 같다. 사실 그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고 많은 고민 상담을 했지만 정작 나에 대해 개인적인 질문을 하면 항상 대답을 회피했었다. 너무나 개인적인 일이라 말하고 싶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스치고 가는 유튜브라는 이 공간에서 나의 과거가 누군가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으로 소비되는 것도 싫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내 채널의 인기가 많이 떨어진 관계로 지금은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는 극소수의 구독자만 오기에 이제는 나에 대해 조금씩 말을 해보려고 한다. 아마도 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왜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는지는 물론 계속 노딱을 맞으면서도 아동학대와 동물학대 반대 캠페인을 하고 왜 유기견, 유기묘를 구조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될 거라 믿으면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해본다.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다. 어릴 땐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나이를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는 순간. 하지만 반면에 이런 순간도 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써도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 순간. 나이를 먹으면 혹시 이해가 가려나 생각하며 세월을 보내봐도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 순간. 그렇게 노력 끝에 겨우 이해를 한다고 가정해도 도저히 용서는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간 어느 날이었다. 집에 들어오니 가족들이 짐을 싸고 있었다. 짐을 잔뜩 싼 그들은 어딜 가냐는 나에게 집에서 기다리라는 말만 했다.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물었더니 금방 갔다가 저녁에 올 거라고 기다리라고 했다. 당시 산동네에 살던 난 골목까지 따라갔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는 나에게 그들은 기다리라고 했다. 금방 올 거라고. 밤이 되기 전에 올 거라고. 난 그 말을 믿고 계단에 앉아 그들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이 되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난 혼자가 되었다. 그때 난 9살이었다. 지난 영상에 이어 개인적인 질문을 받아도 대답을 피했었던 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한다. 예전에 이런 영상을 올렸었다. 처음으로 말하는 죽다 살아난 40대 노총각 아저씨가 유튜브를 갑자기 시작한 진짜 이유라는. 조회수가 낮은 영상이라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 영상에서도 짧게 언급했지만 이번엔 매우 솔직하게 내 상황을 말해보고자 한다. 몇 년 전 난 갑자기 살이 20kg 넘게 빠지고 툭하면 코피가 흘렀다. 하지만 삶에 대한 이유가 없던 난 병원에 가지 않았다. 결국 현장에서 피를 쏟으며 기절을 했고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실려갔다.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냥 퇴원하고 나왔다. 오래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단지 내가 진행하고 있던 약속된 촬영은 마쳐야 하기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겨우겨우 움직였을 뿐. 다시 현장으로 돌아간 난 며칠 후 결국 또 쓰러졌다.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오히려 민폐를 끼치는 일이라는 생각에 후임자를 정하는 것까지 도와주고 현장에서 물러났다. 그러다 아는 병원 원장님의 설득으로 일단 정밀검사를 받았고 현재 상태로 수술은 어려우니 몇 달간 조금이라도 건강을 회복한 후 수술을 하자고 하신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보던 원장님은 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혹시 버킷리스트가 있냐고. 사실 그 분위기에서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나오면 겁을 먹었어야 했지만 난 시큰둥했다. 여전히 살고 싶은 의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문득 어릴 때 소풍으로 갔던 63빌딩에 IMAX 극장에서 본 그랜드 캐년이 떠올랐다. 항상 나중에 꼭 가고 싶은 곳으로 손을 꼽으면서도 가지 못했던 곳. 그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랜드 캐년은 한번 가보자.
기왕이면 가는 김에 내가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 라라랜드의 배경이 된 곳들도 가보자. 그렇게 난 주기적으로 한국에 들러 검사를 받기로 약속하고 한국을 떠난다. 안타깝게도 유튜브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당시 촬영한 동영상이 거의 없지만 LA에 도착 후 라라랜드의 배경이 된 곳들을 구경하고 자동차를 직접 몰고 사막을 건너 라스베가스로 간다. 꿈에 그리던 그랜드 캐년도 가고 미국 국립공원 연간 회원권을 사서 국립공원들을 돌아다니고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친한 미국인들도 여럿 생기다 보니 그 물가가 비싼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귀국 일정을 2번이나 미루면서 여행을 하지만 검사 일정을 지켜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온다. 검사를 받으니 아직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다음 달에 다시 검사를 하자고 한다. 한국에 있으면 날 힘들게 만드는 상황과 존재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며 고민을 하느니 일단 외국으로 떠나기로 한다. 우선 일 때문에 자주 갔던 사이판으로 가서 쉬다가 로타에 가고 경비행기를 전용으로 빌려 괌으로 직접 날아가는 사치도 부려본다. 어라? 그동안 사이판과 괌은 촬영 때문에 정말 많이 왔었는데 일이랑 상관없이 그냥 놀러와 보니 너무나 재미있다. 다시 한국에 들러 검사를 받고 이젠 어디로 떠날지 기대에 부풀어 고민을 한다. 한국에선 살고 싶은 의욕도 없었고 차라리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만 하며 살아왔는데 외국을 돌아다녀 보니 다른 생각이 들었다.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생활한다면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젠 잠시 쉬는 게 아니라 내가 머무르기 좋은 외국을 찾아보기로 한다. 그렇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페낭으로, 랑카위로, 코타키나발루로 갔다가 한국에 와서 검사를 받고 다시 필리핀으로 건너가서 각종 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라카이 해변에서 별똥별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된다. 별똥별을 보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데 당시 내가 별똥별을 보면서 한 말이나 생각은 단 하나였다. 별똥별이다. 다시 한국에 와서 검사를 받고 또 다음 나라를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지인이 나에게 태국의 치앙마이를 추천한다. 들어는 봤지만 한 번도 관심을 둔 적이 없던 곳이다. 난 무작정 짐을 싸고 다시 태국으로 향한다. 그렇게 도착한 치앙마이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한 달 계획으로 예약을 모두 마친 이상 그냥 있으면서 다른 계획이라도 세우기로 한다. 마땅히 할 것도 없던 난 매일매일 야시장을 돌아다니고 사원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믿기 어렵겠지만 당신은 심한 불면증에 2-3일에 1시간 전후로만 잠을 잤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날 지배하는 게 싫어서 해외를 돌아다니면서도 하루 종일 술에 취해 걷는 게 일상이었던지라 산에서 굴러 떨어지고 계단에서 구르다 보니 다리를 계속 다쳐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하는 상태였다. 때였다. 야시장을 끝까지 걷다가 치앙마이 경찰서 앞을 지나는데 한 마사지사가 말을 건다. 다리를 왜 절뚝이냐고, 원래 불편하냐고. 그래서 원래 아픈 건 아닌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렇게 되었다. 아무래도 다친 것 같다고 대답하니 치앙마이 경찰서 쪽문 바로 앞에 있는 가게로 날 끌고 들어간다. 영업하는 거구나 하면서도 열심히 사는 모습에 그래 영업당해주자 하고 마사지를 받는다. 내 무릎을 정성스럽게 마사지를 하던 그녀는 1시간의 마사지를 끝내고 한번 움직여보라고 한다. 사실 좋아진 건 느낄 수 없었지만 열심히 해준 그녀에게 조금은 좋아진 것 같다며 가격을 물어보니 공짜라고 한다. 그럴 수 없다며 돈을 내겠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해 보여서 마사지 해주고 싶었던 거라고. 내가 돈을 내면 기분이 나쁠 것 같다고 한다. 빚을 지고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다음날 쇼핑몰에서 한국 제품들을 잔뜩 사서 다시 찾아간다. 그렇게 선물을 주고 마사지를 받고 팁도 드렸다. 이렇게 맺어진 인연도 소중하다는 생각에 매일 들러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믿기 어렵게도 2주간 무릎 마사지를 받은 후 난 지팡이를 들지 않게 되었다. 난 그 후 치앙마이를 좋아하게 되었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편견 없이 세상을 본다면 그 어느 곳이건 좋은 점은 좋은 사람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 치앙마이에서의 행복한 시간을 끝내고 베트남으로 넘어가서 한 달을 또 보내고 다시 일본으로 넘어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결론을 내린다. 어디로 떠날지 고민을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많은 곳을 돌아다니자. 만약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다양한 나라, 다양한 문화를 편견 없이 직접 경험해보고 느껴보자. 그래서 비자 문제에서도 자유롭기 위해 3개월 단위로 몇 년 돌아다녀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곳에 정착하기로 결심했다. 자,
이제 다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으니 수술을 잘 받기 위해 술도 끊고 제대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이없겠지만 그 순간 나도 유튜브를 해보기로 결심했다. 내 패턴을 보면 혼자 마시는 걸 좋아하니 집에 혼자 있을 때 술을 마신다. 따라서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술 마시지 말고 유튜브를 찍자. 그럼 술도 끊을 수 있고 나처럼 성장하면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조언을 해준다면 나름의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날 바로 찍어서 업로드를 했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 어느 순간 구독자의 질문과 고민 상담이 와서 찍다 보니 유튜브 메인에 뜨는 영상도 생겼는데 그 영상이 환생 이별 관련 영상이라 첫 의도와 다르게 연애, 이별 상담 채널이 되어버렸지만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 수염이 덥수룩한 중년 아저씨에게 연애나 이별을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줄. 아무튼 그런 이유로 유튜브를 시작했고 첫 영상을 만들 때 카메라 앞에 앉아 내 속마음을 얘기했지만 내 사정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는 않아서 빠른 배속으로 남들은 들을 수 없게 나만의 영상을 만들었었다. 그렇게 몇 개의 영상을 올리고 난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올린 영상을 보면 후유증에 초췌한 내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술을 끊기 위해 시작했던 목적은 실패했다. 유튜브를 꾸준히 하다 보니 술을 마시면서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겨버렸다. 그리고 해외를 돌아다니며 이국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한국에 갇혀 이러고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다행히 첫 수술이 잘 끝났는데 수술을 2번 더 해야 한다고 한다. 바로 떠날 생각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마지막 수술이 끝나는 1년 후 해외로 떠나기로 한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생기니 돈이 아쉬워졌다. 기왕이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놔야 외국에서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아 다시 스케줄을 무리해서 잡았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마지막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날벼락이 떨어졌다. 바로 코로나로 위험하니 혹시 모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금 추위를 지켜보고 수술을 하자고 해서 몇 달 미루고 기다린다. 시간이 흘러 수술 날짜가 정해졌고 난 유튜브를 통해 수술을 하기에 당분간 영상을 못 올린다고 구독자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입원을 한다. 그리고 그날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 나머지는 다음 편에 이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당분간 영상을 못 올린다고 구독자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입원을 한다. 그리고 그날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동물보호소에 있는 한 아이가 상태가 안 좋은데 품종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양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정말 애가 순한데 안락사를 앞두고 있다고. 순간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는데 상황이 참 아이러니했다. 난 살기 위해 수술을 받기 직전인데 지금 또 한 생명은 죽음을 앞두고 있다니. 게다가 살고 싶지 않다고 투덜대며 내 생명을 등한시하던 난 결국 살아보겠다고 환자복을 입고 있고 지금 죽음을 앞둔 이 녀석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라니 나보다 불쌍한 녀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겠지만 당시 그 순간 나에게 이 녀석의 존재가 알려졌다는 건 이 녀석의 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일단 수술을 미루고 데리고 와서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난 외국으로 떠날 생각이기에 끝까지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일단은 살려서 좋은 곳에 보내주는 것까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데리러 갔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데리고 온 이 녀석은 상태가 이상했다. 처음 보는 나에게 놀자고 보채면서도 툭하면 토를 하기에 보호소에 물어보니 멀미를 하는 걸 수 있고 갑자기 바뀐 환경에 그러는 걸 수도 있으니 지켜보자고 한다. 그런데 여전히 토를 하고 혈변을 보는 이 녀석을 난 그냥 지켜볼 수 없었다. 나도 아파 죽겠는데 작은 이 녀석은 얼마나 아플까 싶어 급히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 검사 결과 사망할 확률이 95%에 달한다는 파보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지 시간이 꽤 지난 상태였다. 병원에선 현재 상태를 볼 때 살 확률이 극히 적은데 치료를 위해선 많은 비용이 발생할 테니 차라리 보호소로 돌려보내는 걸 추천한다. 내가 비록 돈을 악착같이 아끼기 위해 유통기한 임박한 할인 상품만 사서 먹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돈이 문제가 될 수는 없었다. 그렇게 이 녀석은 입원을 했고 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입원을 한 와중에도 또 버림받았다는 오해를 하면 이 녀석이 삶에 대한 의욕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병문안을 갔다. 치료받는 거야? 왜 자? 졸리지? 왜 자? 또 봐. 꼭 데리러 올게. 걱정하지 마.
입원실에 가보니 힘없이 엎드려 있는 녀석이 보인다. 나와 있었던 시간은 아주 잠시인데 이 녀석은 날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고 날 보겠다고 힘겹게 몸을 일으켜 꼬리를 친다. 또다시 병원에 갔는데 3일째 음식을 먹지 않는다기에 내가 손으로 음식을 주니 내가 주는 건 받아먹는다. 장에 누가 쓰니 음식을 먹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닐 텐데도 이 녀석은 내가 주는 음식은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노력한다. 살아남겠다고 발버둥 친다. 그 순간 직감했다. 아, 이 녀석으로 인해 내 팔자는 꼬이겠구나.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졌다. 난 이 녀석에게 나와 같은 고통을 줄 수 없었다. 어딘가에서 버림받은 녀석이 날 믿고 의존하는데 나마저 이 녀석을 버릴 수는 없었다. 이제 애초에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고민했던 시간은 무의미해졌다. 다행히 완쾌를 한 녀석을 안고 집으로 가던 날, 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유롭게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며 많은 경험을 하겠다는 꿈도 포기했다. 강아지를 데리고 외국으로 한번 움직이는데 얼마나 복잡한 절차와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는 이미 공부를 했기에 무리하면서 단기로 움직이느니 그냥 적당한 곳에 정착하기로 한다. 그리고 강아지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선 더 좋은 공간이 필요하기에 돈을 더 벌어서 가기로 결심했다. 인생은 참 마음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 같다. 시간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내 편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적이 되어버리고,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든다.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정을 10대에 처음 받고 지금까지 벌써 3번이나 병원에서 판정받았는데 난 아직도 이렇게 버티고 있다. 독한 놈이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책임지고 싶지 않아 혼자 움직이는 놈이 이렇게 엉뚱하게 강아지 아빠가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는가. 어찌 보면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으니 오히려 사는 게 재미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사실 난 내 속에 있는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아무리 믿고 사랑하는 연인이어도, 아무리 사이가 좋은 친구여도 관계가 틀어지면 내 진심을 담아 얘기했던 말들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걸 경험상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그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아마도 지금의 내 영혼이 그만큼 자유로워진 거겠지. 지금의 내 삶이 그만큼 편해진 거겠지 싶다. 개인적인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후 왜 자신의 사연을 다루지 않냐는 항의와 함께 구독 취소가 늘고 싫어요도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신다면 내 지난 삶을 돌이켜보는 여행을 같이 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이만 마칩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이었습니다.